그래서 패스 애니메이션 폴더 여러분들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개 파일이 있는데 지금 이제 완성된 소스를 먼저 좀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트래블 파이널 무비라 MOV 파일을 먼저 임포트 해서요. 자, 이렇게 임포트 된 파일은 자, 프로젝트에 불러들여지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부티지 창이라는 게 열리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배경은 푸른색 테이블이 배경이고요. 이 영상 테마는 여행에 관련된 그런 타이틀이죠. 그리고 테이블 위에 지구가 있죠. 지구. 그리고 지구 주변은 달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좌측 하단에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측 상단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데 글씨가, 이 텍스트가 곡선을 이루면서 비행기를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기구들 날아가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시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해볼 건데, 오늘 할 거의 중요한 개념은 패스 애니메이션이에요. 패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왜 패스 애니메이션을 썼냐면, 비행기와 글씨가 같은 경로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같은 경로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패스를 그려서 그 패스를 이동 경로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임포트 하셔가지고, 자, 먼저 여기 테이블 JPG 파일이 있어요. 테이블 JPG 파일을 임포트 하겠습니다. 네. 자, 이 테이블 JPG 파일은 지금 여기 프리뷰를 보시면 1920-1280 풀 HD 사이즈로 나와 있죠. 좀 새로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죠.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컴포지션, 그러니까 도화지에 해당되는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은 자,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메뉴에서 컴포지션, 그렇죠? 뉴 컴포지션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공간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뉴 컴포지션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있는데 컴포지션 형태의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Create a New Composition 눌러서 컴포지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컴포지션 세팅 창을 엽니다. 자, 그러면 컴포지션 세팅 창이 뜨죠. 네. 그리고 컴포지션의 이름을 쓰라고 나와요. 보통은 컴프 1, 2, 3 이렇게 되는데, 자, 이대로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꼭 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 제목인 트래블이라고 이름을 정해 주고요. 그리고 이 세팅값, 프리셋은 도화지의 크기를 정한다 그랬죠? 도화지의 크기를 정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시면 HDV, HD, TV, 그 다음에 720, 29.97 있어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가로는 1280, 세로는 720 픽셀인 도화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픽셀 아스펙트 레이터는 그 픽셀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세로 비율이 스퀘어 픽셀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픽셀 모양이라는 얘기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29.97이고, 자, 요 밑에 부분 보시면 이 스타트 프레임과 듀레이션이 나와 있는데, 스타트 쪽은 0으로 놓으시면 0으로 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되고요. 이 듀레이션 부분이 단위가 프레임으로 될 수도 있고 시간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 지금 7초짜리로 영상을 만들 거거든요. 7초짜리로 만들 건데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얼마를 입력하면 될까요? 7초면 1초에 30프레임이잖아요. 그러니까 7, 3, 21, 그죠? 210프레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시간으로 되어 있으시면 7.0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7.0. 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210, 그 다음에 시간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7.0 이렇게 해주시면 7초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트래블이라는 컴포지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의 패널을 보면 트래블이라는 컴포지션이 지금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타임라인과 컴포지션 창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네. 자, 먼저 배경이 되는 요 테이블. 자, 테이블을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던져 놓으세요. 타임라인으로. 자,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 테이블 이미지가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컴포지션 창에서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창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지금 안쪽에 보이는 화면이 컴포지션의 크기예요. 안쪽에 화면이 컴포지션의 크기고 바깥쪽의 흰색 라인은 이 이미지의 사이즈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즈를 좀 맞춰줘야겠죠? 네. 자, 그러면 이 테이블에 여러분들 테이블에 옵션 값, 자, 이 삼각형을 눌러서 옵션 값을 열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트랜스폼에 또 옵션 값을 열면 여기에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속성 값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 중에서 사이즈를 조절하려면은 뭐를 움직이면 될까요? 스케일을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스케일 여기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0으로 되어 있는 스케일을 자, 클릭해서 자, 이렇게 움직이시면 사이즈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살짝 줌인 되는 느낌을 줄 거예요. 줌인. 이렇게 살짝 커지는 느낌. 자, 애니메이션을 할 거다. 그러면 항상 키프레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키프레임을 자, 스케일의 속성 값에다가 키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키프레임을 만들려면은 무엇을 클릭해야 되죠? 그렇죠? 이 스탑워치 초시계를 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달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달리기를 시작할 때 초시계를 눌러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초시계를 클릭해서 자, 초시계 버튼을 이렇게 딱 클릭한 거예요. 자, 클릭해서 키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키프레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는 위치는 뭐가 결정한다? 자, 요 파란색 선, 그렇죠? 자, 요거를 정확하게는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타임 인디케이터. 네.
그래서 그냥 줄여서 인디케이터로 부를게요. 이 인디케이터가 결정을 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생각할 때는 시간, 타이밍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키프레임, 얘가 이제 키프레임 사이즈가 커져야 되니까, 자, 두 번째 키프레임은 제일 끝에다 만들어 줄 거예요. 제일 끝에다, 타임라인의 제일 끝에다. 타임라인의 제일 끝에다 만들려면 이 인디케이터를 제일 뒤에다 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 이 인디케이터의 위치가 새로 만들어줄 키프레임의 위치를 결정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려면 이 스탑워치를 또 누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 스탑워치를 다시 누르면요, 리셋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으로. 그러니까 리셋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셋 버튼이 뭐예요? 다시 초기화되는 0으로 스탑워치를 다시 0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추가하는 방법은 이 수치를 바꿔주면, 속성값의 수치를 바꿔주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똑같은 수치를 적용하고 싶으시면 요 키프레임 애드 버튼, 키프레임 애드 버튼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저희는 수치를 변할게요. 수치를 자, 한 20% 정도만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프리뷰를 해야 되죠. 프리뷰. 자, 프리뷰 버튼 뭐라 그랬죠? 0번. 그렇죠? 예. 이 넘버 키패드, 여러분들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넘버 키패드에 0번 눌러보시면 프리뷰가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살짝 커지는 느낌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완성된 걸 보면 지구가 이 테이블 위에 떠 있었죠. 그리고 지구 주변을 달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액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임포트 하셔가지고, 자, 이 소스들 보면 헬로 월드라는, 자, AI, 뒤에 확장자가 AI죠. 이거는 일러스트 파일이에요.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 헬로 월드를 불러오게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파일은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레이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소스가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애니메이션 하려면, 각각의 소스를 애니메이션 해주려면 레이어가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같이 합쳐져 있으면 안 되고 분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분리해서 불러와야 돼요. 레이어를 분리해서. 그러려면 여기 보시면 import as라고 있죠. 자, import as. 자, import as를 푸티지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럼 합쳐져서 그냥 한 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 클릭하시면 두 개가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composition retain layer size와 composition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각각의 레이어들도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크기가 틀리겠죠. 그래서 그 각각의 다른 크기로 불러오는 게 retain layer size고요. compositio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크기가 동일하게 불러가죠. 그 일러스트 파일에 만들어진 그 문서 크기에 맞춰서 똑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Composition Retain Layer Size를 선택하시는 게 작업하시기가 좋아요. 자, 그래서 Composition Retain Layer Size 선택을 하시고요. 자, Import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진행을 하면 이 프로젝트에 헬로 월드라는 컴포지션이 들어왔죠. 그렇죠? 자, 컴포지션 형태로 임포트를 했기 때문에, 자, 컴포지션 형태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폴더를 열어보면, 자, 레이어가 지금 달과 지구가 분리가 돼서 이렇게 각각 임포트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요 헬로 월드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더블 클릭하면 얘가 컴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타임라인 상에 헬로 월드라는 타임라인이 열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트래블이라는 타임라인이 옆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달을 지구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돌도록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달을 애니메이션 해줘야 되는데, 자, 달을 지구 중심에서 돌게 하려면, 자, 속성 값을 뭐를 줘야 되죠? 속성, 어느 속성 값의 애니메이션을 줘야 돼요? 자, 저기 달의 속성 값을 열어보세요. 달의 옵션 값을. 그럼 트랜스폼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이 트랜스폼 옵션을 열어야 되잖아요. 자, 트랜스폼 옵션을 열면 이 안에 5개의 속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돌아가는 거를 애니메이션 주려면 어떤 속성 값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돌을 돌려야 되면. 그렇죠. 로테이션의 속성 값이요. 애니메이션을 줘야죠. 그죠? 여기 로테이션 있잖아요. 로테이션. 그렇죠?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로테이션을, 자, 앞에 거는 바뀌고 뒤에 거는 각도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로테이션을, 자, 돌려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죠? 제자리에서 돌아가죠.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 근데 자전이 아니라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공전을 그쵸. 공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전을 시키려면? 자, 뭐를 옮겨야 돼요? 그렇죠. 앵커 포인트를 옮겨야 돼요. 앵커 포인트. 그렇죠? 자, 앵커 포인트 뭐로 옮겼죠? 앵커 포인트 옮기는 도구. 그렇죠? 펜 비하인드 툴로 옮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번째. 자, 6번째 아이콘. 6번째 아이콘 보시면 펜 비하인드 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펜 비하인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자, 이 달 가운데 있는 요 동그란 거, 요게 앵커 포인트죠? 그래서 펜 비하인드 선택한 다음에 달의 가운데 있는 앵커 포인트를 지구 중심에다가 옮겨 주셔야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로테이션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자, 로테이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얘를 이제 애니메이션 줘야겠죠? 자, 그러면 뭐를 클릭해야 돼요? 그렇죠. 초시계. 어느 속성의 초시계? 로테이션 속성의 초시계. 클릭하시면. 로테이션 속성의 초시계. 그렇죠? 그러면 여기 키프레임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플레이헤드를 또 제일 뒤로 갖고 오는 거예요. 제일 뒤로. 7초 위치에. 자, 갖고 오시고, 자, 요게, 이 로테이션은 0 곱하기 지금 0, 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0은 바퀴예요. 몇 바퀴를 돌릴 건가. 뒤에 있는 게 각도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바퀴만 돌릴 거예요. 한 바퀴. 그럼 앞에 있는 바퀴에다가 1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램프 리뷰 또 해보시면, 자, 지금 이제 지구 중심으로 달이 이제 공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생겼죠? 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바깥으로 나가버리죠? 그렇죠? 자, 도화지 크기가 좀 작아서 그래요. 그렇죠? 위아래로 도화지의 크기가 좀
작아서 잘리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형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도화지의 크기를 좀 늘려주면 돼요. 도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을 만들었으면 그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도화지 크기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화지 크기를 수정을 할 때는 어디로 가냐면 컴포지션에서 컴포지션 세팅으로 가시는 거예요. 컴포지션 세팅. 그래서 컴포지션 세팅 값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컴포지션 세팅하는 아까 보셨던 창으로 넘어가죠. 그럼 여기서 하이트, 이 세로를 8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800으로 바꾸고 오케이 클릭하자. 그러면 위아래로 지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을 해도 밖으로 벗어나가지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컴포지션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수정을 해줄 수 있다. 자, 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요 헬로 월드의 애니메이션. 자, 얘를 이 트래블 타임라인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래블 타임라인으로 옮겨 오세요, 여러분들. 자, 트래블 타임라인에 탭을 클릭을 하셔서 이 타임라인 공간을 트래블로 바꾸세요. 그렇죠? 자, 트래블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있는 이 헬로 월드 컴포지션. 자, 얘를 드래그해서 헬로 월드 타임라인 상단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자, 컴포지션도 하나의 푸티지처럼 여러분들이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니메이션을 해주신 헬로 월드 컴포지션을 타임라인의 컴포지션 안으로 레이어의 형태로 불러왔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럼 또 램프 리뷰도 여기서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돼 있나? 자, 지금 약간 잘리죠? 다리? 그럼 이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지금은 컴포지션 크기는 고정이에요. 이거는 컴포지션 크기는 여기서는 바꾸면 안 돼요. 그럼 뭘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이 헬로 월드의 사이즈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헬로 월드의 옵션 값 열어서 트랜스폼 가셔서 스케일을 살짝 한 10% 정도만 줄여주시면 자, 이렇게 돌아가는 액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해 줄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림자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 입체감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입체감을 좀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테이블이랑 지구와 달을 분리를 시켜줄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자가 있어야겠죠. 입체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림자를 좀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그림자는 이펙트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펙트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지금 레이아웃 상태가 스탠다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디폴트로 바꿔주세요. 디폴트. 자, 디폴트로 바꿔주시면 이 컴포지션의 우측에 여러 개의 탭들이 보이죠? 자, 여기서 이펙트 앤 프리셋 탭을 선택을 하세요. 여기 이제 이펙트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자, 그럼 여기 돋보기 검색하는 곳에서 DROP, 드롭이라고 치죠. DROP. 자, 드롭이라고 치시면 퍼스펙티브, 그렇죠? 퍼스펙티브라는 폴더 안에 드롭 섀도우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적용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 이펙트를 이 레이어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더블 클릭하는 방법이 더 정확해요. 자, 그래서 헬로 월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헬로 월드를
내가 적용하고 싶은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더블 클릭 하시려면. 그래서 헬로 월드를 선택을 하시고 드롭 섀도우를 더블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패널 자리가 이펙트 컨트롤 이 패널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이펙트를 추가하면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생성이 돼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그림자가 아직 살짝 있죠? 자, 너무 약하니까 얘를 좀 더 도드라지게 만들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 드롭 섀도우의 디스턴스. 자, 디스턴스를 자, 수치를 올리세요.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점점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페시티, 지금 너무 진하죠 색깔이. 그래서 오페시티를 약 한 30 정도로 줄여줍니다. 은은하게 보이게 그림자가. 그 다음에 소프트니스 살짝 주세요. 네, 부드럽게. 그죠? 그러면 지금 그림자가 추가가 돼서 훨씬 화면이 입체적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와 텍스트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비행기를 임포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포트 하셔서 비행기 일러스트 파일이 있죠. 보시면 그 에어플레인이라고 AI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AI 파일을 불러오시는데요. 자, 얘를 선택하면 마찬가지예요. 얘도 레이어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분리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as 방식을 푸티지가 아니라 composition retain layer로 바꿔주셔야죠. 그래서 composition retain layer 선택하시고 import. 자, 그러면 아까 헬로 월드와 마찬가지로 에어플레인이라는 컴포지션 형태로 불러지고 그 밑에 폴더를 열어보면 자, 에어플레인 그 다음에 구름 1, 2, 3 이렇게 임포트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필요한 거는 비행기니까 자, 비행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비행기를 선택을 하시고 자, 얘를 타임라인으로 자, 드래그해서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시면 자, 비행기가 지금 레이어에 보이고 있죠. 근데 약간 사이즈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값도 열어서 스케일 살짝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위로 좀 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 값을 조절을 해서 머리를 수평으로 맞춰줍니다. 자, 수평으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자, 애니메이션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좌측 하단에서 나타나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우측 상단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자, 액션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비행기가 움직이는 경로, 즉 패스를 자,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비행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겠죠. 자,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쉐이프 레이어를 경로를 만들기 위해서 솔리드 레이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솔리드 레이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이어에 가셔서 뉴 가시면 여기 솔리드가 있죠. 그러니까 솔리드 레이어는 그냥 단색의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색종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냥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단색의 솔리드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자, 우리가 이 레이어는 패스를 만들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투명도를 자,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투명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시 속성값 열고요. 자, opacity. 자, opacity가 이제 불투명도죠. 불투명도를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완전히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opacity를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완전 투명해져서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됐죠. 요 위에다가 경로를 그려줄 거예요. 패스를. 자, 그러면 얘를 좀 작게 해놓고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는데요. 자, 경로를 그리기 위해서 펜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펜 툴. 자,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 펜 툴이 있죠. 자, 펜 툴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그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그리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서 그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얘를 이제 그 좌측 요 바깥의 화면에다가 자, 클릭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지금은 직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만들 겁니다. 곡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선을 만들려면 얘를 클릭하고요. 마우스 띄지 마시고 살짝 움직여서 요 핸들이라는 거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자, 두 번째 지점 클릭해서 살짝 움직여서 핸들 만들어 주고 마찬가지예요. 클릭 움직여서 핸들 만들어 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러프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점은 좀 멀찌감치 빼주세요. 자, 이렇게 러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자, 확대를 해서 수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수정을 해주실 때는 이 핸들을 움직여서 곡선의 모양을 자, 동그란 원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화면이 커서 밑에 부분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바닥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걸 밀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러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서 자,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원의 모양이 이쁘게 나와야지 그 애니메이션이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패스의 모양을 이제 이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 마지막 지점은 요 글씨가 다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멀찌감치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패스를 만드는 이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드는 요령은요, 이 포인트를 최소화해서 만드시는 게 가장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 포인트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부드러운 곡선이 안 되겠죠. 포인트를 최소화하는 게 요령입니다. 자, 그럼 패스 만드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패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쉐이프 레이어 위에 추가를 해줬죠. 그럼 이렇게 되면 마스크 패스라는 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마스크라는 게 만들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그죠? 마스크 1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마스크 1의 속성 값을 또 열면 이 마스크 1에 해당되는 옵션 값들이 또 여기 여러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마스크 패스라고 부릅니다. 마스크 패스. 자, 마스크 패스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그러면 자, 선택 툴로 바꾸시고요. 여기 마스크 1에 마스크 패스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스크 패스를 선택을 하세요. 마스크 패스 선택하시고 얘를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합니다. 마스크 패스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마스크 패스 값을 자, 복사하셔서
어디다 붙여넣기를 하냐면 이 에어플레인의 비행기의 포지션 값에다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 플레이 헤드를 0으로 갖다 놓으세요. 이 인디케이터를 0으로 갖다 놓으시고 포지션 값에다가 컨트롤 V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비행기의 경로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램프 리뷰를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자, 근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그럼 왜 그러냐? 얘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2초 간격으로 키프레임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프레임의 간격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키프레임의 간격을 늘리면 속도가 천천히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얘가 여러 개의 키프레임이 있으니까 이 여러 개의 키프레임을 동일한 간격으로 늘리려면 자, Alt 키를 누르고요. 마지막 키프레임을 자,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동일한 간격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150프레임까지 늘려주세요. 150프레임 정도까지. 자, 이렇게 늘려주시면 지금 보시는 대로 키프레임의 간격이 자,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키프레임 간격이 이렇게 늘어나 있죠? 그 다음에 다시 램프 리뷰를 해보시면 비행기가 이제 천천히 자,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움직임이 좀 어색하죠? 그렇죠? 움직임이 좀 뭔가 어색하고 어느 지점이 어색하세요? 비행기가 회전할 때는 이렇게 앞머리를 각도를 바꿔가면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각도를 꺾어줘야 돼요. 자, 이 각도를 꺾어주는 거는 오토 오리엔트를 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오토 오리엔트가 어딨냐면 레이어 메뉴 가셔서 트랜스폼에 보시면 오토 오리엔트라는 게 있어요. 제일 밑에. 그렇죠? 그래서 오토 오리엔트를 하시고 이 오리엔트 얼롱 패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회전을 하는 자,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자, 이제 패스를 따라서 각도를 바꾸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어 있죠. 그렇죠? 네. 자, 지금 비행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뭐를 이용한 거예요? 경로, 패스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리드 레이어에 만든 패스, 마스크 패스를 이 패스 옵션 값을 복사하셔가지고 비행기의 포지션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스크에 있는 이 마스크 패스 값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 포인트의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찍어주신 이 포인트의 위치. 그래서 이 포인트의 위치를 복사를 해가지고 비행기의 포지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패스의 경로대로 비행기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를 움직이게 해야겠죠. 텍스트. 그래서 자, 타입 툴, 글씨를 쓰려면 이제 타입 툴을 이용해죠. 텍스트를 바꾸시고요. 자, 여기 빈 컴포지션 위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얘가 이제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씨를 여러분들이 적당한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써주시고 지금 이 컴포지션 우측에 있는 캐릭터 패널, 이 캐릭터 패널에서 수정을 해주세요. 캐릭터 패널에서 여러분들 뭐 사이즈를 조절한다거나 할 때 이 타임라인의 속성값으로 사이즈 조절하지 마시고요.
캐릭터에서 조정을 해주세요. 캐릭터에서.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적당한 서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선택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이 캐릭터 밑에 보시면 패러그래프라는 게 있죠.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이 정렬이 가운데 정렬, 센터 정렬로 바꿔주세요. 자, 이 글씨의 정렬 방식을 좌측 정렬이 아니라 센터 정렬로 바꿔주세요. 자, 글씨 쓰셨나요? 네. 그러면 이 글씨를,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줘야겠죠. 애니메이션 해주는데, 비행기를 따라서 곡선의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 비행기에서 해줬던 것처럼 포지션 값에 붙여넣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곡선의 형태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여러분들 마스크 패스로 가세요. 여기 솔리드 레이어에 그리신 마스크. 그러면 아까는 마스크 패스 값을 복사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스크 패스 값이 아니라 이 마스크 1번, 마스크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자, 마스크 1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1을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하시고 텍스트,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복사를 하세요. 텍스트 레이어에다가. 그러면 지금 보신 것처럼 마스크가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돼요. 근데 위치가 좀 달리 이런 식으로 복사가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위치는 자, 옮겨주시면 돼요. 근데 요 라인, 마스크 요 라인을 잡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요 라인을 잘 잡으세요. 라인을 잡고 클릭해서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글씨를, 자, 이 마스크 패스 위로 얹혀야 됩니다. 그쵸? 마스크 패스 위로 얹히는 작업을 해야죠. 자, 그걸 어떻게 해주냐면, 이 텍스트의 속성 값을 여시고요. 텍스트의 속성 값을 열면 여기 또 텍스트가 있죠? 이 속성 값을 또 열어요. 자, 이렇게 열면 패스 옵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패스 옵션. 그래서 패스 옵션에서 보시면 지금 패스가 none, 선택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마스크 1, 지금 복사하신 마스크 1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이 패스 위로 올라타게 됩니다. 패스 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올라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패스 옵션에 패스를 마스크로 선택을 해주는 거죠. 마스크 패스로. 자, 그러면 여기 글자 가운데 보세요. 글자 가운데 십자가, 빨간색 십자가 보이시죠? 그렇죠? 자, 여기 마우스를 살짝 올려보세요. 그런 다음에 클릭해서 움직여보세요. 그럼 글씨가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 패스 옵션 값에서 움직이는 숫자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어떤 숫자가 움직이고 있죠?
자, 어떤 속성의 숫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first 마진의 숫자가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first 마진에 키프레임을 줘서 애니메이션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얘를 플레이드를 0으로 놓으시고요. 자, 플레이드를 0으로 놓으면 지금 비행기가 여기 있죠? 요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게 비행기죠. 자, 비행기가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비행기를 따라서 가려면 텍스트가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비행기 뒤에서 출발을 해야겠죠? 그러면 요 십자가를 잡고 비행기 뒤까지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바로 뒤 꽁무니 쫓아가게. 그렇죠? 그럼 여기가 스타트 위치가 되는 겁니다. 스타트 위치. 자, 그럼 여기 first margin이라는 것에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시작 위치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비행기가 끝날 때 위치 150프레임 정도 됐었죠? 자, 150프레임에 플레이드를 놓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글씨가 비행기의 바로 꽁무니 뒤로 쫓아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와 패스가 같은 경로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패스가 같은 경로로. 자, 그래서 이 같은 경로로 움직이는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패스 애니메이션을 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비행기와 같은 경우에는 패스의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는데, 자, 포지션 값에다가 붙여넣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마스크 패스 자체를 텍스트에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텍스트의 속성값 중에 있는 패스 옵션을 열어서 패스를 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스크로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하는 것은 first margin이라는 값으로 애니메이션을 해준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두 개의 요소를 같은 경로로 움직이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액션은 이 글씨가 생성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요 가운데에다가 자, 글씨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글씨를 만들어 주시고요. 글씨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글씨는 자, 처음부터 이렇게 떠 있는 게 아니라 약 한 120프레임 정도부터 등장을 하게 만들 거예요. 120프레임 정도부터 한 글자씩 생성이 되는 애니메이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글자씩 생성이 되는 애니메이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펙트를 활용하시는데요. 여기 지금 이펙트 앤 프리셋에 자, 여기 드롭이라고 쳐 있으면 이거를 X표를 눌러서 지우세요. 자, 이렇게 지우시고, 여기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프리셋. 자, 이걸 열어보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애니메이션 프리셋이 있는데, 텍스트에 적용할 애니메이션은 여기 텍스트 폴더 안에 들어있습니다. 텍스트 폴더. 자, 여기에 애니메이트 인이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트 인. 자,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그
애니메이션 되는 이펙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펙트들은 요 알파벳 한 글자씩 애니메이션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중간쯤 보면 랜덤 페이드 업이라는 이펙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랜덤 페이드 업. 자, 얘를 글씨에다가 적용을 해주시는데요. 플레이 헤드를 자 120 정도에 놓고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지금 글씨가 사라졌죠? 예. 자, 그런데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자 랜덤하게 한 글자씩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 이펙트에 있는 애니메이션 프리셋을 적용을 해서 자 이렇게 한 글자씩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 속성 창을 열어보시면 여기 텍스트에 애니메이터 1이라는 속성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터 1. 그래서 이 애니메이터 1의 속성 값을 또 열어보면 여기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레인지 셀렉터 그렇죠? 레인지 셀렉터에 키프레임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이 글자가 조금 더 빨리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키프레임의 간격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키프레임의 간격을 좁혀주면 돼요. 그래서 키프레임의 간격을 이렇게 좁혀주면 글씨가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키프레임의 간격을 넓게 해주면 좀 더 천천히 여유있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프레임의 간격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애니메이트라는 그 텍스트에 적용하는 그 이 기능은 자, 여러분들 나중에 텍스트 애니메이션 할 때 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펙트 앤 프리셋에 있는 애니메이트 인 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이펙트를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적용해 줄 수 있다. 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텍스트까지 자, 다 되셨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레이어를 컨트롤 A 누르면 여기 다 선택이 되죠. 네. 레이어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의 U 키 눌러보시면 얘가 이렇게 전체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해요. 근데 열린 속성 창을 보면 키프레임이 적용된 애들만 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U키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다 열려 있으면은 공간이 부족해서 작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U키를 이용을 하셔서 이 타임라인 공간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은 지금 다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뭔가 좀 데코레이션 같은 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구름도 있고요. 구름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임포트 하셔서 여기 벌룬이 있습니다. 자, 풍선도 이렇게 있어요. 풍선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자, 풍선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름과 풍선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애니메이션을 자, 이 컴포지션 창에서 적용을 해보세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풍선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자, 풍선을 자, 애니메이션 하려면 타임라인에 추가를 해야겠죠. 그렇죠? 타임라인에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풍선의 크기가 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성 값을 여시는데 자, 이렇게 전체 속성 값을 열면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축키가 있습니다. 스케일의 단축키는 뭘까요? S예요. S. 자, S를 누르면 스케일 값만 속성 값이 나타나요. 그럼 훨씬 타임라인 공간을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스케일을 일단 조절을 하고요. 적당하게. 자, 적당하게 조절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그러면 완전히 프레임 밖으로 나가 있다가, 그러면 키프레임을 어디다 줘야 되죠? 이제 포지션에 줘야 되죠. 그럼 포지션 속성 값을 열려면 뭐를 눌러요? 단축키. 그렇죠. P를 누르면 돼요. P. 그죠? P를 누르면은 속성 값이 포지션으로 바뀌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활용하시면은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자, 풍선 애니메이션을 지금 줘보면, 자, 키프레임 하나 0프레임일 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적당한 위치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60프레임 2초 후에는 뭐 여기가 있어라. 자, 그리고 또 2초 후에는 여기가 있어라. 그리고 또 2초 후에는 여기가 있어라.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간격은 여러분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자, 램프 레벨을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풍선이 지금 다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가리지 않게 하려면 지금 보면 글씨도 가리고 비행기도 가리고 다 가리거든요. 그렇죠? 가리지 않게 하려면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레이어의 순서를. 그래서 이 벌룬 풍선을 에어플레인 밑으로 내려준 거예요. 레이어의 순서를. 자, 이렇게 되면 교차하는 위치에서도 자, 풍선 위로 지나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구름도 애니메이션 하려면, 자, 일단 타임라인으로 이동을 시켜줘야겠죠. 타임라인으로 이동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 스케일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포지션으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는데, 나는 글자 지금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글자 아래로 보내겠다. 그럼 레이어 순서상으로 아래에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래. 비행기랑 글자보다 아래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구름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럼에도 나는 뭐 글자보다 구름이 좀 위에 있고 싶어. 그러면 레이어 순서상 위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포지션 속성값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정리를 해보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거를 이제 렌더링을 걸겠습니다. 하나의 영상 파일로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렌더링을 걸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렌더링을 거는 방법은, 자, 미디어 엔코더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에펙 자체에서 렌더링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에펙 자체에서 렌더링 거는 거는 굉장히 고해상도의 파일을 만들 때 그때 사용을 하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미디어 엔코더로 렌더링 거는 방식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일 메뉴에 가셔서 익스포트 보시면 미디어 엔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렌더 큐가 있죠. 렌더 큐가 에펙에서 렌더링 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 엔코더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 파일 메뉴에 가셔도 익스포트 미디어 엔코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컴포지션 메뉴에 가셔도 미디어 엔코더가 있어요. 네, 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L2 미디어 엔코더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미디어 엔코더가 이렇게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가 이제 미디어 엔코더를 이렇게 넘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왔죠? 이제 넘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형식, 사전 설정, 출력 파일,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형식 부분에 갈매기 표시를 눌러보시면, 이거는 코덱을 설정하는 거예요, 코덱. 자, 그래서 보통 H264 제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H264 기본 선택이 돼 있죠. 그리고 사전 설정은 해상도와 크기, 용량을 설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720 HD 사이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파일 부분은 저장 경로를 정하는 거예요. 저장 경로와 이름. 그래서 요 글씨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저장 경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컴포지션 이름으로 정해집니다. 컴포지션의 이름이 파일 이름으로 정해지게 돼요. 파일 이름을 바꾸시고 싶은 분들은 바꾸시면 돼요. 자, 그래서 폴더 선택하시고 파일 이름 바꿔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눌러주시면 여기 바뀌죠. 출력 파일 부분이. 그리고 이제 최종 렌더링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버튼 요겁니다. 여기 조그만 초록색으로 된 삼각형 있죠. 자, 얘를 눌러주시면은 자, 익스포트가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렌더링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익스포트가 끝났으면 자, 출력 파일 부분에 요 이름을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폴더가 열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폴더가 열립니다. 그럼 얘를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게 정상적으로 잘 렌더링이 됐는지. 자, 그럼 아주 깨끗하게 잘 렌더링이 된 거를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최종 파일을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네. 자,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면 됩니다. 네.